어머니, 이게 겨우 10만 원이에요? 며느리가 흰 봉투를 흔들며 물었을 때 김정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상하니? 너희가 작년에 우리한테 준 게 그거잖아. 남 받은 만큼만 돌려줬을 뿐이야. 72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10만 원, 아들에게 200만 원을 준 추석날. 그날 20년 참아온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인천 남동구 골목 안쪽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빼곡한 주택가에 김정자의 집이 있습니다. 대문 옆 화단에는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현관 앞 플라스틱 의자 2개가 햇볕에 발해 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은 좁지만 정자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정자는 올해 72입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 보러 시장에 갑니다. 평생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아들 민호를 대학까지 보냈고 며느리 수진을 맞았습니다. 5년 전 가게를 정리한 뒤에는 손주들을 돌보며 지냅니다. 요즘 정자는 자주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려 해도 자꾸 지난 추석이 떠오릅니다. 작년 추석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자는 새벽부터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호박전, 동그랑땡, 고기 완자까지 준비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9시쯤 왔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얼른 손주들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강민이, 지민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아이들은 짧게 대답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상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정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민호와 수진도 따라 절했습니다. 손주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애들도 절해야지. 정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 아직 어려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강민이는 벌써 중학생인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정자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나물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맛있게 먹었지만 수지는 젓가락을 몇 번 들지 않았습니다. 입맛 없으세요? 아니요, 그냥 좀. 수지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 2개였습니다. 손주들 용돈이었습니다. 각각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정자의 한 달 용돈이 30만 원입니다. 그중 3분의 1을 손주들에게 주는 겁니다. 할머니가 줄게.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세하지만 정자는 봤습니다. 입술을 삐죽 내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를 쳐다봤지만 민호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볼게요. 친정도 가야 해서.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왔다가 고작 4시간 만에 가는 겁니다. 벌써? 저녁은 먹고 가지. 아니요, 괜찮아요. 친정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수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을 재촉했습니다. 정자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정자는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혼자 남은 음식을 치웠습니다. 갈비찜 반 냄비, 전 2접시, 잡채 한 그릇이 그대로였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며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뭐가 불만이었을까?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친구 영미가 말했습니다. 정자야, 너희 며느리 친정에 얼마 들였는지 알아? 글쎄, 나야 모르지. 200만 원이래. 거기다 명품 스카프까지. 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짜? 동네에서 다 안다. 수진이 친정 엄마가 자랑했대. 사위가 효자라고. 정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에게 준 10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미묘한 실망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10만 원이 적었구나. 아니, 적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정과 시댁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200만 원 대 10만 원. 스카프 대 없음.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자는 자꾸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이 시집 온 지 벌써 15년입니다. 그동안 정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수진이 직장 다닐 때 아이들을 맡아 키웠습니다. 유치원 등하원도 했고 밥도 먹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생일이 되면 문자 한 통 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짧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케이크도 없습니다. 정자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습니다.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여행 가려고요. 그래, 그러마. 정자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손주들이니까요. 그런데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고급 호텔, 맛있는 음식 사진이 줄지어 있습니다. 정자는 스마트폰을 잘 못 쓰지만 민호가 가르쳐줘서 겨우 볼 줄 압니다. 사진을 보다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는 집에서 손주 보는데 저 사람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또 걱정입니다. 몇 시에 올까? 언제 갈까? 작년처럼 또 서둘러 갈까? 친정 가는 게 더 좋을까? 정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칠어진 손. 70평생 고생만 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남의 집 어머니 취급을 받을까요? 정자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정자도 며느리였습니다. 시집와서 30년을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뒷바라지했습니다. 잔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며느리들은 다릅니다.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진짜 어머니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친정 부모와 시댁 부모가 똑같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정자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자는 영미를 만났습니다. 동네 슈퍼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미야, 나 요즘 힘들어. 왜? 정자는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작년 추석 이야기, 10만 원과 200만 원 이야기, 생일 문자 한 통뿐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미는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넌 어쩔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 받은 만큼만 줘. 뭐? 받은 만큼만 주라고. 그게 공평이야.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정에 200 주면 시댁에도 200 줘야지. 시댁에 10만 원이면 친정에도 10만 원이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영미의 말이 정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왜 못해? 넌 평생 착하게만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대접받을 차례야. 정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영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받은 만큼만 주라.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다르게 하겠다고. 참기만 하지 않겠다고. 정자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름달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밝았습니다. 정자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어머니인데. 그 생각이 씨앗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운함의 씨앗이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차례였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슈퍼 ATM에서 돈을 찾지만 오늘은 창구로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210만 원 찾으려고요. 정자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통장 잔액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정리하고 받은 마지막 월세, 국민연금, 조금씩 아낀 돈이 전부였습니다. 10,000원권으로 드릴까요? 50,000원권으로 주세요.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정자는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금색 봉투, 하나는 흰 봉투였습니다. 금색은 문구점에서 샀고 흰색은 집에 있던 것입니다. 50,000원권을 세었습니다. 금색 봉투에 40장을 넣었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흰 봉투에는 10,000원권 10장을 넣었습니다. 10만 원입니다. 봉투를 봉했습니다. 금색 봉투 겉면에 민호에게라고 썼습니다. 흰 봉투에는 수진에게라고 썼습니다. 글씨가 삐뚤었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정자는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받은 만큼만 줘. 그게 공평이야. 정자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자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민호네 가족이 옵니다. 작년처럼 아침 일찍 와서 점심 먹고 갈 겁니다. 그리고 봉투를 줄 겁니다. 그때 어떤 반응일까? 상상이 됐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을 겁니다. 민호는 당황할 겁니다. 손주들은 모를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해. 정자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자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었습니다. 부침개를 부렸습니다. 작년보다 가짓수를 줄였습니다. 호박전과 동그랑땡만 준비했습니다. 갈비찜도 안 했습니다. 대신 불고기만 조금 볶았습니다. 9시쯤 민호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걸었습니다. 들어와라. 정자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간소했습니다. 전세 접시, 과일 2접시, 나물 서너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수진이 상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간단하게 하셨네요. 나이 들어서 힘들어. 정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절했습니다. 손주들은 작년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애들 절해라.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안 배웠어요. 강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싫어요. 정자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불고기와 전, 나물이 놓였습니다. 작년보다 음식이 적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먹었지만 수지는 표정이 묘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아. 정자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는 수진이 했습니다. 정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거실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 정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금색 봉투와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정자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이거 받아라. 정자는 금색 봉투를 민호에게, 흰 봉투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민호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5만 원권이 빼곡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200만 원이다. 정자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수진도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0원권 1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호는 금색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수지는 흰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이상하니? 정자는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가 하던 그대로 한 거다. 네. 작년 추석에 너희가 친정에 얼마 들였더라. 200만 원하고 명품 스카프. 우리 집에는 손주들 용돈으로 10만 원씩.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했다. 아들한테는 200, 며느리한테는 10만 원. 정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가 잘못됐니? 남 받은 만큼만 돌려줬다. 정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뭔데? 친정에 많이 들인 건, 그건 공평하지 않았지. 정자는 말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머니고 친정 어머니도 어머니야. 그런데 왜 대접이 다르니? 너희는 공평하다고 생각했니?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못 생각한 거다. 정자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 준비해라. 친정에도 가야지. 냉정했습니다. 정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민호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손주들은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진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가자. 민호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진도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갈게요. 민호가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정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민호네 가족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자는 창문 사이로 차를 봤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잘못 안 했어. 정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상을 치웠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정자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정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왜? 오늘 일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섭섭하셨겠죠.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니? 정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이니? 어머니, 평생 너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다. 며느리 들어올 때도 잘 대해줬다. 손주들 키워줬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였니? 생일에 문자 한 통, 명절에 몇 시간 얼굴 보고 가는 것. 그게 다였어.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됐어. 이제 나도 받은 만큼만 줄 거야. 그게 공평한 거잖아.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왜? 너희는 되고 나는 안 되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화 끊는다. 정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멈췄을 때 정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려나? 불안했습니다.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정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TV를 껐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내가 한 게 맞을까? 여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존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을.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받은 만큼만 줬을 뿐이야. 그 생각을 하며 정자는 잠들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자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서도 수진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영미가 찾아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정자야, 어떻게 됐어? 뭐가? 추석날 말이야. 봉투 얘기.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했어. 민우한테 200, 수진한테 10만 원. 그래. 그래서 연락이 없어.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충격받았을 거야.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넌 잘했어. 영미는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야, 넌 복수한 게 아니야. 그냥 공평하게 한 거야. 그걸로 배우게 한 거지. 배운다고 달라질까? 달라지든 안 달라지든 넌 할 말은 한 거야.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혹시 문자가 왔나, 전화를 놓친 건 아닌가.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자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된장찌개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 생각에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정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어.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괜찮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가도 될까요? 왜? 그냥 뵙고 싶어서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고 싶으면 와. 네, 그럼 토요일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자는 한참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나? 기대와 의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정자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꼼꼼하게 했습니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주 둘도 함께였습니다. 손에는 큰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들어와. 정자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진은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떡이랑 과일 사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인절미요. 그래, 고맙다. 손주들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스마트폰 그만하고 할머니 인사드려. 수진이 말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자는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잘 있었니? 네. 수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차 끓여드릴게요. 됐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지는 주전자에 물을 받았습니다. 찻잔을 꺼냈습니다. 차를 우렸습니다. 정자는 식탁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여기 있어요. 수진이 찻잔을 건넸습니다. 정자는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수지는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설거지할 거 있어요? 아침 그릇 좀 있어. 제가 할게요. 수지는 싱크대로 갔습니다.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차를 마시며 수진을 봤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수지는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손주들도 거들었습니다. 정자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실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된장찌개나 끓여. 네. 수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두부, 애호박, 감자를 썰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도 했습니다. 식탁에 밥과 찌개가 차려졌습니다.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자는 또 놀랐습니다. 그래, 먹어라.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된장찌개는 괜찮았습니다. 정자는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맛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네. 다행이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강민이가 말했습니다. 왜? 저희 지난번에 예의 없었어요. 죄송해요. 지민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정자는 손주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후 2시쯤 수진이 차를 또 끓였습니다. 정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정말 죄송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친정만 챙긴 것 같아요. 어머니는 소홀히 했고요. 정자는 차를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는데 남편 어머니는 달리 대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알면 됐어. 이해해 주세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정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 난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서러웠어. 생일에 문자만 보내고 명절에 몇 시간만 있다 가고 나를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하는지 의심스러웠어. 정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너도 시어머니가 있잖아. 나도 며느리였어. 30년을 시어머니 모셨어. 힘들었어. 그래도 참았어. 그게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정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세상이 달라졌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안 참아. 자기 의견을 말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나도 그렇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거지.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로요. 수진이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말만 그러면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오후 5시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갈게요. 그래. 다음 주에도 와도 될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수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주들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수진이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자는 놀랐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나도. 정자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정자는 대문 앞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깨끗했습니다. 부엌도 정리돼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인절미와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변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수지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데워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정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자는 추석날을 떠올렸습니다. 금색 봉투와 흰 봉투, 그날의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오늘 수진의 모습, 내가 한 게 틀리지 않았어. 정자는 확신했습니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건 관계가 아닙니다. 정자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진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밝았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시장 갔다 왔어. 혼자 가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텐데. 괜찮아. 할만해. 다음부턴 말씀하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정자는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신경 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목요일 병원 검진 있으시죠? 정자는 놀랐습니다. 자신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수진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10시에 모시러 갈게요. 수지는 단호했습니다. 목요일이 됐습니다. 10시 정각에 차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내렸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응. 정자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들게요. 차에 탔습니다. 병원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무릎이 좀 쑤셔. 오늘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정자를 부축해 진료실까지 갔습니다.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좀 다르셨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약을 받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시고 가요. 됐어. 집에 가서 먹을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사드릴게요. 수지는 근처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정자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비싸지 않니? 괜찮아요. 어머니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각종 나물과 전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수지는 정자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대접받는 날이에요. 정자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뭐? 평소에 저희가 어머니께 받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드릴게요. 정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았습니다.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정자를 현관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너도 조심해서 가고.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차가 떠났습니다. 정자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수진이 손주들과 왔습니다. 이번에는 청소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대청소 도와드릴게요. 됐어. 나 혼자 해. 아니에요. 같이 해요. 수진과 손주들이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장롱을 정리하고 베란다를 쓸었습니다. 정자도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디 두면 돼요? 강민이가 물었습니다. 저기 선반 위에 올려놔. 네. 지민이는 걸레질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투덜대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수진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해드릴까요? 김치찌개나 끓여. 알겠어요. 수진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밥도 했습니다. 계란말이도 부쳤습니다. 4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같이 인사했습니다. 정자는 흐뭇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어머니 뵙고 싶대요. 정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냥 사돈 어르신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요. 정자는 망설였습니다. 수진의 친정 부모를 만난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글쎄, 어머니,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만나는 거예요. 정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정말요? 감사해요.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가 됐습니다. 토요일 낮이었습니다. 수진이 차로 정자를 모시러 왔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옥 스타일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수진의 부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자도 인사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5명이 둘러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중간에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꽃꽂이 하세요. 그래요? 저도 옛날에 좀 했어요. 오, 그러세요? 수진 어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같이 해요. 그럴까요? 두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자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갈비탕, 불고기, 각종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수진이가 말이 많았죠? 수진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철이 없었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사돈 어르신 덕분입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자주 만나요. 그래요, 그럽시다. 정자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시댁과 친정의 경계가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헤어질 때 수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저희 집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자는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다행이다. 저도 기뻐요. 정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다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정자는 걱정했습니다. 작년처럼 또 서운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추석 이틀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엔 어머니 댁에 먼저 갈게요. 먼저? 네. 아침에 갈게요. 그리고 저녁에 친정 갈 거예요. 정자는 놀랐습니다. 그래도 되니? 당연하죠. 시댁이 먼저죠. 정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추석날이 밝았습니다. 정자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8시에 민호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수진이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한우하고 건강식품이요. 어머니 드시라고요. 이런 거 비싼데.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들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정자는 흐뭇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도와서 준비했습니다. 음식이 풍성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수진이 정자가 만든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정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봉투 2개였습니다. 금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노란색 봉투였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받아라. 두 사람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호가 열었습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도 열었습니다. 똑같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도 드릴 게 있어요. 수진도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정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야? 용돈이에요. 작년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는 제대로 드릴게요. 정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많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수지는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친딸보다 더 잘할게요. 정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정자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해요. 민호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했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정자는 아들의 손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주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도 앞으로 잘할게요. 정자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친정 가야 해요. 그래, 가거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수진은 현관에서 정자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정자는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정자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수진이 준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우, 건강식품, 그리고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카드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마이너스 수진 올림. 정자는 카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자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금색 봉투와 흰 봉투, 그날의 결심, 그리고 지금 달라질 수 있구나. 정자는 확신했습니다. 존중은 주는 것만으로도, 받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서로 주고받을 때 완성됩니다. 정자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진도 배웠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새로워졌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며 정자는 따뜻한 오후를 맞이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정자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도 함께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희 이사해요. 정자는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이사? 어디로? 이 동네로요. 어머니 집에서 10분 거리예요. 정자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가까이 살고 싶어서요. 그래도 너희 집이 직장이랑 가까운데. 괜찮아요. 조금 멀어도 괜찮아요.
수진이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와 더 자주 함께하고 싶어요. 정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한 달 뒤였습니다. 민호네 가족이 정말로 이사를 왔습니다. 정자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이사한 날 정자도 도와주러 갔습니다. 짐을 나르고 정리를 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어머니, 저녁 같이 드세요. 제가 짜장면 시킬게요. 그래, 그러자. 5명이 둘러앉아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새 집의 첫 식사였습니다. 정자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자주 뵐 수 있겠네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겠다. 어머니, 내일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럴까? 네. 제가 모시러 올게요. 정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어서 10분이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수지는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렀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같이 요리를 했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왔습니다. 숙제를 하거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강민이가 물었습니다.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정자는 손주를 가르쳤습니다. 예전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은 특별하게 보낼 거예요. 뭐가?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어머니랑 같이 보내요. 같이? 네. 우리 집에서 모두 모여서 차례 지내려고요. 정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겠니? 당연하죠. 이제 다 한 가족이잖아요. 정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설날이 밝았습니다. 정자는 아침 일찍 민호네 집으로 갔습니다. 수진의 부모도 와 있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차례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수진과 수진 어머니, 그리고 정자가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상을 차렸습니다. 이거 여기 놓을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거기 놔. 수진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 팀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8명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손주들도 절을 잘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손주들. 정자는 뿌듯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떡국 맛있네요. 수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만든 거예요. 제 레시피로요. 그렇구나. 잘 가르치셨어요. 아니에요. 수진이가 잘한 거죠. 정자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도 정자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른들은 차를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윷놀이를 했습니다. 야, 내가 이겼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정자는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수진의 부모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이만 가볼게요. 벌써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수진 어머니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자주 만나요. 그래요. 또 뵙시다.
수진의 부모가 떠났습니다. 정자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갈게. 어머니, 좀 더 계세요. 아니야, 이만 갈게. 민호가 정자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으셨죠? 응, 좋았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요. 그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자는 혼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시댁과 친정이 하나가 됐습니다. 가족이 됐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날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정자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축하한다. 감사해요, 어머니. 몸 조심해야지. 네, 그럴게요. 며칠 뒤 수진과 민호가 다시 왔습니다. 어머니, 부탁이 있어요. 뭐? 아기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정자는 놀랐습니다. 내가? 네. 어머니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꼭 부탁드려요. 정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알았어. 좋은 이름 지어줄게. 감사합니다. 수지는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자는 며칠 동안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종이에 이름을 적어보고 지웠습니다. 여러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이름 지었어. 정말요? 뭔데요? 남자아이면 준서, 준비할 준, 펼서, 여자아이면 서연, 펼서, 이을연. 와, 좋은데요? 의미가 뭐예요? 준비된 사람으로 세상을 펼치라는 뜻이야. 그리고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고.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어머니. 잘 자라게 해줘. 네, 그럴게요. 정자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됐구나. 가족의 무게 중심이 다시 정자에게 놓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수진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정자는 자주 수진을 챙겼습니다. 수진아, 무리하지 마. 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고마워요. 어느 날 저녁 정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기만 하는 건 미덕이 아니었구나.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금색 봉투와 흰 봉투, 그날의 결심, 그리고 지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할 때 완성됩니다. 정자는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수지는 행동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둘은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정자의 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부모도 함께 왔습니다. 사돈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모두가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손주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보름달이 떴습니다. 밝고 둥글었습니다. 정자는 마당에 나와 달을 봤습니다. 수진이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달이 예뻐요. 그래, 참 밝구나.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나도 배웠어. 어머니한테요? 응.
나도 너한테 배웠어. 솔직해지는 법, 표현하는 법. 수지는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나도. 두 사람은 달을 봤습니다.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손주들, 수진의 부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사이가 아니구나. 받은 만큼 돌아보고 더해주며 함께 자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정자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보름달 아래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 강민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송편 먹어요. 그래, 가자. 정자는 손주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밝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수진의 부모까지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 다들 송편 드세요. 수진이 접시를 돌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먹었습니다. 정자는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보였습니다. 화냈습니다. 정자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가족에게일 수도 자기 자신에게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자는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법. 그건 참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해지고 표현하고 함께 배우며 자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정자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의 끝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정자의 집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따뜻한 시작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